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유성매직 뭐 어찌됐든 요새는 많이 행복합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난 29년의 인생을 대부분 불행하게 살아왔거든. 대부분 불행하게 살아왔고 29년 중 27년은 불행했던 것 같아. 적분해 보자면 수포자라서 미적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적분의 개념은 아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 시냅스에 쌓이잖아. 장기 기억으로. 그거를 최소 단위로 미분해 보는 거야. 시냅스 단위로. 아니면 뉴런 단위로. 기억 사건 하나하나 다 인사이드 아웃 생각하면 간단하겠지. 기억 구술들 있잖아. 그 구술들의 총량을 살펴보자면은 29가 만점이라고 한다면 29점 만점에 27점은 슬펐습니다. 근데 언제나 절망 속에서는 희망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29분의 2는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해. 요즘도 많이 행복하고. 야, 전에 페미니즘 얘기를 했었잖아. 페미니즘. 페미니즘 얘기를 왜 꺼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딱히 없고, 뭐,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여자에 미친 새끼여서 그렇습니다. 난 여자에 미친 새끼가 맞아. 여자만 보면 환장하고, 물론 여자 중에서도 너무 못생긴 사람 보면은 환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못생긴 남자에 비하면 호감을 갖는다고. 안 그런 이성애자도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난 여미새입니다. 여자의 미친 새끼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자의 미친 새끼라고 해서 다 페미니스트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페미니스트냐?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 할머니가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많이 본 적은 없지. 그러니까 쓸쓸하게 지내는 건 많이 봤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 치매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전반적으로 명절 때만 되면은 작은 엄마들 고생하시는 모습도 보고, 내가 장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엄마는 없어. 다 작은 엄마들이야. 그리고 사촌 여동생들 이름 말해야 되나? 김씨고,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 두 명 있는데 큰 여동생은 하랑이라고 하고 작은 여동생 하윤이라고 하는데, 뭐 걔네는 우리 엄마 세대만큼 고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회는 아직도 여성 차별이 산재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 이건 과학책입니다. 떨린가 올림 김상욱 교수의 책인데, 표지는 버렸어. 그러니까 띠지, 그러니까 날개 그런 거 버렸고,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는 아직도 남녀 차별이 팽배해 있다. 여성 혐오가 팽배해 있다. 정자와 난자를 단순 비교해 보자면은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정자는 앞으로 진취적이고 난자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자는 태어나기만 하고 그냥 별로 진화를 겪지 않지만, 난자는 수백만 개 생성한 다음에 그중 한 달에 한 개만 남긴다. 그만큼 우수한 난자를 배출하기 위해 난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 선택의 그 저주와도 같은 코즈믹 호러 자연 선택의 아픔을 겪는다. 여자가 그럴 때부터 난자도 세심하게 고르는 반면 정자는 그냥 헤엄 잘 치는 게 유일한 노력이잖아. 그리고 뭐지? 그리고 임신을 하면은 여자는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그리고 알지? 사람은 두개골이 커가지고 다른 포유류나 영장류에 비해 임신 중 산모가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렇게 해야 똑똑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만큼 산모는 괴롭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데이트나 연애를 할 때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어느 정도 비용의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내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김상욱 교수, 물리학자 그 김상욱 교수, 그 양자 물리학자 그 사람의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그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받은 게, 모든 걸 평등하게 하는 것만이 질서일까? 그것만이 정의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집에 이런 책도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이런 책에 그 얘기도 나오거든. 태풍 토네이도로 다 망가졌을 때 생필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필품 파는 가게가 담합을 한 건지 가격을 10배로 올린 건 과연 정의로운가? 난 개인적으로 그게 정의롭다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불법인가 아닌가는 진짜 미묘하고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정의 얘기에서 여러 개 나오는데,
모든 상황에 예를 들어서 더치페이라고 하지. 데이트를 오랜만에 아니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용어를. 더치페이 같은 문제도 음, 글쎄 더치페이를 꼭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난 건 절대 반대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한다는 거야. 때론 남자가 더 낼 때도 있고, 때론 여자가 더 낼 때도 있고, 반반 낼 때도 있고, 비율을 조정할 때도 있고, 그냥 커플들을 좆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왜 감나라, 배나라, 아예 저건 올바르지 않은 연애예요. 저건 정의롭지 않은 연애예요. 저건 미풍양속을 파괴한 연애예요. 저건 남성을 혐오한 연애예요. 왜 이런 식으로 남성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물론 남자가 돈이 없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런 남친한테 돈 내라고 강요하는 여자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도 한국 여자한테 많이 대해봤으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 서로 헤어지면 되잖아. 누가 사귀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자의 반역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어차피 나도 여성 혐오 많이 합니다. 저 여자 새끼들, 계집애 새끼들, 이 고추도 없는 새끼들, 주먹이 운다 이런 식으로 나도 여성 혐오 개 심한 새끼야. 근데 그럼에도 연민이 느껴진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저 여자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물론 난 남자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나는 나름 내가 인문학자라고 생각해. 학자는 아니지만 교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는 나름의 인문학을 가지고 여자를 대하는 것뿐이지 여자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페미니즘 주창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트라우마가 많아. 뭔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지. 여자한테 차인 적이 4번이야. 다 차였어. 너무 짜증나. 어찌됐든 나도 트라우마가 많은데 그럼에도 내가 여자한테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걸 합리화시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에 미친 새끼입니다. 결론은 여자에 미친 새끼라는 거야. 여자 꼬셔보려고 별치라 발광을 다 합니다. 다 실패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나네. 뭐 어찌됐든 그 목요일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1살 어린 동성 친구야. 동생이지. 걔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다 본지는 모르겠는데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봤을 거야. 8기까지 다 봤을 거야. 난 아직 4기도 다 안 봤거든. 스포일러 당할 각오하고 걔를 만나러 갔는데 아무튼 걔가 뭐 일부러 스포일러 한 애는 아니니까 걔한테 그 만화책 2권 주기로 했습니다. 그 뭐지? 알라딘에서 팔려고 했는데 한 권은 비에 젖어서 못 팔았고 한 권 너덜너덜해져서 못 팔았던 드래곤볼 풀컬러 피콜로 대마편 1권, 2권 팔기로 했습니다. 판다기보다 그냥 주는 거에 가깝고 걔가 너무 미안해하면은 돈 5천 원 정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윈윈 하면은 걔 죄책감도 덜어주고 나는 돈을 받고 난 돈에 미친 새끼이기도 하니까 나는 돈 미세의 여미새야. 진정한 또라이지. 어찌됐든 왜냐면은 왜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처음부터 돈 받지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 관계가 좀 헤쳐질 수 있으니까. 난 돈 미세라고 했지만 매달 엠네스티에 2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기부도 합니다. 그런 놈이 돈 때문에 움직일 리는 없지. 그리고 나는 뭐든지 우량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가치관을 갖고 있긴 한데 말이 길어지네. 평화야말로 최고의 우량주가 아닐까. 평화가 없어져봐. 다 폭동 일어나봐. 다들 총을 들고 일어나봐. 그러면 삼성이 뭔 소용이 있어. SK 하이닉스가 뭔 소용이 있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기부야말로 진정한 우량주 투자가 아니겠어? 물론 이건 있어.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그래프로 나타나진 않지. 차트로 나타나진 않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야. 워렌 버핏이가 이런 명언을 했잖아. 남들이 욕망을 가질 때 삼갈 필요가 있고 남들이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할 때 대담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내가 엠네스티에 투자하는 건 내 게시물로 인증도 했으니까 그 엠네스티에 투자하는 거 내가 인증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미지의 이익은 또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이미지 이익이 있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복리로 이미지가 쌓여가는 거고 나중에 내가 공인이라도 돼봐. 엄청난 이미지 광고 효과가 있다고. 그 김종국도 유산균 뭐 알겠냐 그 사람이? 근데 김종국 유산균 광고 팔잖아. 이렇게 말하던데 김종국이 검색해봐. 김종국 유산균 보면서
아이씨 뭐야 저 의대도 안 나온 새끼 물론 나도 안 나왔지만 근데 김족하면은 근육질에 건강한 몸이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팔이 장사하는 거 아니야. 물론 김종국의 팔 이 피풀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상은 굴러간다 이 말인 거지. 그 내일 모레면 아이폰 17, 17이 나온다는데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 나도 세뱃돈을 받았어. 뭐지? 엄마한테 5만 원 받고 아빠한테 3만 원 받았습니다. 아빠 요새 돈이 없대. 총 8만 원 받았는데 저번에 친가 모임 갔을 때 용돈 25만 원 받았거든. 내 엄마한테 쌀 약간 김대중 같긴 하지만 엄마한테 쌀 사준다고 7만 원 엄마한테 계좌이체 했고 엠네스트에서 지난달에 4만 원 가져가서 25만 원 중 11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14만 원은요? 당연히 뭐 유흥에 쓴 건 아니고 밥 처먹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책 사는데 쓰고.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처먹는다고 14만 원이나? 그렇게 비싼 걸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편의점, 롯데리아, KFC, 책은 뭐 비싸다 할지라도. 근데 아무튼 돈은 진짜 모으긴 어렵지만 쓰는 건 존나 쉽더라고. 그래서 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샀냐면은 난 돈에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돈미세스러운 책을 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라는 이름의 책을 샀습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야. 다만 돈을 버는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 걸 왜 삽니까? 마인드는 그냥 의지 아닙니까? 의지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맞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화학에서도 뭐라던데 매체가 아니라 뭐라 하던데 촉매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촉매 없이 살 겁니까? 책은 최고의 촉매야. 자기 잠재의식을 교정할 수 있고 무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 최고의 촉매는 고전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자기계발서가 됐든 과학책이 됐든 촉매라고. 책이야말로 인생의 촉매야. 인생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족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 활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뇌 속으로 저자와 대화가 가능하잖아. 저자가 이 책에 적어놓은 자신의 인격만큼은 이걸 누가 부정하냐고. 그래서 부자가 쓴 책을 읽으면 나도 부자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난 돈에 미친 새끼고 여자에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책이 이거지. 사랑의 기술. 프롬이 쓴 책인데 그 현행 교과서 생활과 윤리 사탐 이름 기억이 안 났어. 생활과 윤리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도 뭐 노골적인 표현 쓰면 여자를 따먹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를 사랑하자는 거야. 난 여자에 미친 새끼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뭐. 어찌됐든 아이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젠장. 그 19일은 아이폰 17E가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황동문 교수님하고 마지막 전화 코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사실상 거의 포기했습니다. 황동문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낼 때 이런 말 절대 안 쓰지. 근데 글쎄 뭐랄까 공무원 시험 아니어도 부자들 길은 널려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 당연하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오히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일단 응시비 나가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 쌓이고 면접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면접 합격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최종 합격한다고 한들 공무원을 한다고 부자가 된다는 미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부업을 못하니까 월급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장은 없겠지만 애초에 공무원은 직업도 아니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건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은 노비가 맞아. 공노비가 맞아. 그럼 직장인은 산노비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산노비보다 공노비가 나을 수는 있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근데 노예가 되어 안정적으로 살 것이냐 사람이 되어 진취적으로 살 것이냐 이건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블리치 이런 데서 나오잖아. 엎드려 죽지 마라. 아니 엎드려 살지 마라. 서서 죽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 물론 블리치는 소년 만화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보는 만화이기 때문에 그걸 29살인 내가 지금 인생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소년 만화 뽕에 취해가지고 노력이면 다 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년 만화는 드래곤볼인데 그 이름 한 살 어린 친구 이름이 지용이야. 문지용. 걔한테 드래곤볼 풀컬러 1, 2권 그러니까 피콜로 대망편 1, 2권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완전판 8권부터 몇 권까지 8, 9, 10, 11, 12, 13 알라딘의 되팔이 하려고. 알라딘은 싼데 알라딘 되팔이 하고 그리고 여기 있다.
고모가 사준 성경책 이거 알라딘을 팔 겁니다. 왜냐면은 지용이가 줄글 성경책을 줬거든. 성경책을 2권이나 줄 필요 없잖아. 야, 이게 부자가 된 첫걸음이라니까. 쓸모없는 물건 빨리 치워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 그 기대고 찍고 있긴 한데 삼성 모니터 있는데 본체부터 모니터, 마우스까지, 키보드까지 다 버릴 겁니다. 왜? 애초에 노트북이 있고 이거 본체 이미 고장난 지 3년째야.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안 버렸는지 갑자기 나도 소름이 돋더라고. 아무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잃지 않은 것 이상으로 아끼는 것 이상으로 새 물건도 들여와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면은 10%는 나한테 써. 근데 90%는 재투자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부자가 되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